그 전환기 씨가 지난주 동대구역 집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탄핵 100% 기각될 거라고 했죠.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하면 그 다음은 바로 이거라라고 전환기 씨가 주장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그 당시에 국민혁명이라 그랬어요. 저도 국민혁명 일으킬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해서 문재인이 먼저 말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절차와 공정이 다 어기고 특정 편향된 재판관이 인용을 한다 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2030 세대들을 그들이 이런 우리가 공정을 외쳤는데 여기서 지금 전부 다 결국은 쓰러져갈 실망하고 대한민국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2030 세대들의 눈물을 제가 보고 있을 수 없죠. 한번 던져야죠. 전환길이 다시 나옵니다. 그때 되면. 아마 본인도 여러 광주 집회 자체를 많이 염두에 두고 하는 메시지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뭐 전환기 씨 관련 수사 속보라고 하면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내란 선동 혐의, 제가 며칠 전 뉴스탑10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전환기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한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 경기 남부청에 배당이 됐다. 이거 국민의힘에서도 이건 너무하다라고 하면서 맞불을 놓겠다는 취지를 했는데 저 사건이 아예 그 최수영 평론가님 배당까지 된대요. 아니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공직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계엄을 옹호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전환기 씨가 공직자입니까? 그리고 계엄 그 선포 라인에 있었던 그 무슨 관련 종사자입니까? 왜 그 계엄에 대해서 자유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옹호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찬성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이 참 어쩔 수 없이 정당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내란 선동이 됩니까? 아니 그것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저는 선동과 아니면 말하자면 반대 기준이 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남부청에 배당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가는 거 저 또한 저것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배당돼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말할 권리에 대한 입틀막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환기 씨가 자유인 아닙니까? 개인 한 사람으로서 한 얘기를 왜 저렇게까지 사법부가 사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지 전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환길 씨는 뭐 광주 집회를 앞두고 뭐 5.18 정신 얘기하고 뭐 여기가 북한이냐 뭐 쓰레기장 관련 발언들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을 때 국민 혁명에 나설 거라고 했어요.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먼저 말했다. 봐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하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 뭐 이 부분 아예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한 전환기신데 그 장현주 변호사님, 아까 최수영 평론가가 지적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런 건 뭐 민간인 신문에다 한국 셀타 강사가 뭐 어떤 말을 해도 누군가는 좋게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까 잠깐 속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물론 시민단체가 고발했으니 배당을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전환기 씨에 대한 수사까지 옥죄오는 게 정책으로 맞느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더 되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수사가 과도하다라고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고발이 됐고 그 고발이 됐다면 이제 사건이 배당되는 것은 또 일반적인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독 전환기 씨에게만 뭔가 과하다거나 뭐 엄하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논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뭐 전환기 씨에게만 이 수사가 가혹하다라고 보기는 좀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환기 씨가 물론 공직자도 아니고 뭐 당시 계엄 사태와 관련된 뭐 연루자도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보수 진영에서 최근에 어쩌면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스피커 중에 한 분이고요. 특히나 어쩌면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때로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저는 전환기 씨가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뭐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또 재판관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흔드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뭐 탄핵이 인용되면 뭐 혁명에 나설 것이다 또는 뭐 본인도 계속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있었던 서부지법 사태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이런 폭동
사태가 일어난 또 국민적인 상처가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흔드는 목소리, 그런 메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한길 씨도 어느 정도는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짧게만. 예. 근데 저는 그 뭐 배당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단 남부지방경찰청이라고 하면 일단 수사 의지가 있는 겁니다. 예. 광역수사청에 배당이 됐고 그 휘하의 안보수사단 내 안보수사과에 배당이 됐다는 거는 예. 보통 간첩 수사하는 곳이거든요. 예. 아무리 저게 국가 뭐 보안 사건도 아닌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내란 선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자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금 그 안보수사국 등이 수사한 부분은 현재 대통령 내란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전환기 사건까지 배당받아서 한다 이런 부분은 일단 수사 의지가 있어 보이고 또한 간첩을 수사하는 곳에서 저런 사건을 배당받아서 수사한다. 어쨌든 좀 통상의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경기 남부청이 대신 이제 전한길 씨가 했던 말 혹은 주소지를 고려해서 관할청에 배당을 뭐 다시 보내는 방법도 고려한다고 하니까 전한길 씨 사건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니까 이게 좀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여러 고발, 정치적 공방도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혁명까지 거론했어요, 전한길 씨가. 그런데 최근에 전한길 씨의 이런 보수 여권의 대표 스피커 급부상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받은 논란거리가 있었죠. 바로 박구영.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 2030 남성들을 향해서 스스로 고립시키고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이 발언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결단을 했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되고 지체된 사람들, 차이에 대한 존중의식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이 외로운 늑대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누군가를 추종하고 싶어해요.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지. 말 잘 듣는 청년은 착한 청년,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청년은 착한 청년, 그리고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청년은 나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교육연수원장직을 두고 당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강조했다는데 당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2030 세대에 대해서 비뚤어진 생각,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놓고 민주당 당원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을 하지 말고 2030 세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히길 바랍니다. 전 몰랐는데 권성동 대표의 얘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당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을 교육연수원장이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단 자진 사퇴했다. 뭐 파장에 대한 민주당의 걱정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죠. 지금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올 거니까 빨리 한 것 같은데 지금 좀 전에 화면을 보더라도 약간 음주 방송이에요. 술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약간 음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서 뭐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 뭐 누구의 자유겠지만 예. 그 당에서 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 민주당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망언이 반복되면 그게 본심입니다. 민주당에서 막말 DNA 있다는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데 저것뿐입니까? 뭐 과거로 올라가면 정동영 전 의원의 그 노인 폄훼 발언서부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유시민 작가가 또 얘기했던 또 2030에 대한 또 쓰레기 발언까지 저는 이렇게 막말 DNA가 있는 민주당이 과연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정당에 우리가 기치를 걸고 있다? 이 말이 좀 부끄럽지 않은가요? 앞뒤 안 맞는 정당. 저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보는 것 같아서 아무리 꼬리자리가 한다 그래도 저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 전한길 씨 비판 목소리의 민주당 내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도 저 정도면 뭐 모르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났지만 오늘 황정화 대변인 얘기하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글쎄요, 뭐 제가 듣기에도 다소 과한 그런 표현들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뭐 지금 박구영 전 교육연수위원장을 뭐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정확한 부분을 하나는 짚고 가야 될 것 같다. 예. 지금 박구영 전 원장 교육연수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일반적인 2030 세대 전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다.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난동 사태를 부렸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2030의 청년 세대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 지금 법원에 침탈해가지고
법치주의 그 단순히 법원의 기물을 부순 게 아니라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순 거 아닙니까?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애국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애국 청년에게 영치금을 보내주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의 잘못된 행위를 옹호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원정주의적 모습을 보이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박구영 전 교육연수위원장의 과도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애국 청년이라고 얘기하면서 보수, 우적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마저도 지금 우리 사회가 폭넓게 용인해야 된다 이런 식의 비판 그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스스로 물러났어요. 잦은 사태 이재명 대표도 이걸 알았다고 했고 2030 최근에 뭐 대학 캠퍼스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서로 엇갈리고 있고 이 전환기 씨가 기치를 내건 2030 청년들 이 발언 관련해서 당 교육연수원장의 잦은 사퇴 얘기까지 하나하나 내용을 짚어봤습니다.